안녕하십니까, 마채남입니다. 오늘은 운동하실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신진대사에 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른 채로 운동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알고 하시는 게 좀 낫지 않나. 그러면 조금 다른 허무맹랑한 소리들에 좀 속지 않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이러한 면 때문에 한번 설명 들어봅니다. 그 신진대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신진대사가 뭡니까? 장애 활동? 그러면 뭐 재생. 오, 좋은 말이네요. 재생. 아주, 예, 재생입니다. 재생. 무슨 말이냐면, 세포가 죽고 사는 이런 회복하는 이 재생에 대해 그걸 보고 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사를 크게 보면 활동 대사가 있고 신진 대사가 있고 기초 대사,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러니까 기초 대사는 가만히 이렇게 숨만 쉬고 있을 때 그걸 보고 기초 대사를 합니다. 그 뇌와 간, 뭐 신장 이런 것들이 가만히 있어도 자동차 시동 걸어 놓듯이 생존에 필요한 최소 유지비가 기초적 대사죠. 그러면 활동 대사는 뭐냐면, 움직여서 뭐 물건을 든다거나 걷는다거나 할 때 이렇게 근육도 동원되고 운동신경도 동원되고 이모저모 이렇게 동원이 되겠죠. 그런 걸 보고 활동을 하면서 쓰는 대사라, 활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쓰니까 활동 대사량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대사는 이런 큰 맥락에서의 신진 대사인데, 그 아주 중요한 대사는 수면 중에 이루어집니다. 수면 중에. 혹시 사람 몸에 세포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몸에 거의 50에서 60쪽에 봅니다. 70쪽에까지 보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100쪽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세어본 게 아니니까요. 세어봤습니까? 추정만 할 뿐 아무도 모릅니다. 등치가 크고 이렇게 씨름이나 뭐 스모 하시는 분들은 체구가 크니까 당연히 세포가 100쪽에씩 있을 것이고, 좀 체구가 작으신 분들은 한 50쪽에밖에 없을 것이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체중이 더 늘고 근세포가 많은데. 그렇죠? 근데 대체로 한 70쪽이라고 한번 일단은 정해 볼게요. 70쪽에 정도 있다가 치면 하루에 몇 개 정도 죽습니까? 당연히 죽을 거 아닙니까? 너무 많으니까 계속 살아있을 수는 없어요. 1쪽에 정도? 좀 근접했습니다. 거의 10%에 가량 갑니다. 그러니까 한 70쪽에 있으면 하루에 자연스럽게 5에서 8쪽에 정도 소모가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추정을 하냐면, 그 예전에 그 책에서 보면 어디 왕이 사람 얼마나 안 자고 버틸 수 있는가 보니까 한 10에서 11일 정도 안 자고 계속 못 자게 이렇게 하니까 결국 죽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루에 10% 정도씩 자연 감소를 하는데 그게 수면 중에 이렇게 회복이 되는 그런 원리를 다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자게 하니까 10일 만에 죽는 거죠. 만약에 7%였으면 뭐 한 14일, 15일까지는 버티지 않았겠습니까? 안 지웠어도요. 만약에 뭐 3%였으면 30일을 안 지워도 살았겠죠. 근데 10%니까 10일 정도 안 지우다 보니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죠. 10% 정도 죽습니다. 수면에 들어가고 그 2시간 정도 후에 이렇게 눈 이 뒤쪽에 뇌 한가운데 뇌하수체라는 이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멜라토닌이라는 이 수면 호르몬이 나와요. 수면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체내를 돌면서 이렇게 낮에 그 죽은 활동하면서 이 죽은 세포들을 더 강하고 튼튼하게 살려냅니다. 찢어진 근세포도 고치고요, 뇌세포 죽은 것도 살려내고 피부세포조차도 재생합니다. 그리고 뭐 허리 디스크나 이런 거 있으신 분들도 아주 미약하지만 점점 재생시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거나 하신 분들도 좀 수면만 잘 이렇게 하셔도 많이 통증이 경감이 됩니다. 아무튼 1차가 나오고 이 8시간, 7시간 반 정도 잔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기상 2시간 정도 전에 2차가 나옵니다. 2차가 나와서 다시 몸을 고칩니다. 눈 뜨기 전까지요. 그런데 이 멜라토닌이 되게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빛에 민감합니다. 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구석기가 몇 년입니까? 구석기가 80만 년입니다. 80만 년, 8만 년이 아닙니다. 800년, 8천년도 아니고요. 해가 지면 자다가 뭐 나무 위나 동굴 안이나 뭐 들판이나 이렇게 잤겠죠.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다가 아침에 동틀 때가 되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해왔던 거죠. 몇십만 년을 최소. 그랬는데 갑자기 전기의 출현으로 이제 좀 늦게 자고 야간까지 작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늦게 주무시거나 뭐 야간 작업을 해서 낮에 주무시는 분들은 자고 있을 때 빛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빛이 들어오면 일어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빛을 인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코르티솔이 나와가지고 몸을 깨우는 거죠. 활동을 해야 되니까, 먹고 살고 생존을 해야 되니까. 무슨 말이냐면, 잠을 잘 때 빛을 차단을 하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둡게 자거나 너무 짧게 자거나, 왜냐하면 너무 짧게 자니까 멜라토닌이 나오다 말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허리 아파요. 일단 주무시는 것을 어둡게 주무십시오. 조금 더 잠이 수면이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한 30분이라도 조금 더 일단 한번 주무시는 시도를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앉아도 괜찮다는 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뭐 체질이 다 똑같진 않으니까요. 근데 아이고 허리가 아픈데 병원을 가서 나서야겠다는 분들은 병원비가 더 듭니다. 차라리 자는 게 더 경제적으로 좀 아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운동, 영양, 수면이 이 세 박자가 골고루 맞기만 해도 굉장히 빠르게 몸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게 조금 세 가지가 안 되면 좀 오래 걸립니다. 안 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오래 걸립니다. 반드시 명심하시고 주무시는 것을 오늘부터 좀 어둡게 암막 커튼을 하시거나 암막 텐트를 하시거나 그것도 너무 귀찮고 좀 지금 바쁘고 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마트에 가셔가지고 그 쿠킹 오일을 사셔서 유리 테이프랑 쿠킹 오일로 그 창문을 빛이 안 들어오게 딱 주무실 때만 이렇게 어둡게 하십시오. 그냥 방 안에 켜져 있는 스탠드도 다 꺼버리고 그렇게 딱 2주 정도만 하셔도 되게 피로가 많이 풀리고요. 원래 신진대사가 밤에 잘 때 잘 됐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몸에서 신호를 줍니다. 어떤 신호를 주느냐? 어떤 신호 주겠습니까? 다음날 아침에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몸이 가볍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가정 하나에서입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배고픕니다. 왜냐? 밤새 신진대사를 하느라 에너지를 엄청나게 끌었습니다. 잘 때 엄청나게 태웁니다. 그 밤새 신진대사를 하니까 배고픈 거죠. 되게 공짜로 신진대사 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도 달릴 때 기름을 써버리듯 밤새 내내 대사 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에너지를 쓰겠습니까? 그래서 배고파요. 어느 정도 배고프냐면 못 견디겠다. 뭐라도 먹어야겠다 할 정도로 배고픕니다.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좀 이건 그 남성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건데 아침에 막 일어나면 그 발기가 아주 거침없이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되게 어둡게 주무셔 보셔라. 이거를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주 6일을 운동하시는 분들보다 수면과 영양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주 4일을 운동해도 훨씬 몸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발한 거 아닙니다. 그냥 원래 있던 생리학적인 설명을 드린 겁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